새벽 2시에 이불 속에서 몰래 김민지의 짧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 김민지가 샤워 가운을 걸치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깜짝 놀라 급하게 바지를 축혀 올리고 휴대폰을 숨겼다. 그걸 본 김민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음흉하게 웃으면서 내게 다가왔다. 어머, 박재현. 이불 속에 여자라도 숨겨놨어? 왜 이렇게 긴장했어? 나는 당황해서 계속 뒷걸음치다가 결국 컵을 깨버리고 들켰다. 김민지는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 집에 바디워시가 다 떨어졌네. 그 욕실 말이야. 그러더니 뒤돌아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박재현이 내 뒤에서 딴짓을 하다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는 멍하니 서서 김민지가 익숙하게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욕실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민지, 바디워시가 떨어졌으면 내가 직접 사러 가면 되잖아. 닫힌 문을 향해 소리치자 안에서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네 마트 문 닫았어. 바보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집 앞 24시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아가씨 핑계를 대려면 좀 성의 있게 대든지. 뭐 들킨 김에 그냥 넘어가자. 어차피 볼 거 다 봤으니 더 따져봤자 내 수명만 줄어들겠지? 한숨을 쉬며 체념하고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휴대폰을 집으려는데 다른 휴대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내 것과 똑같은 핑크색 PFL 최신형 휴대폰이었다. 김민지의 휴대폰이다. 예전에 휴대폰 케이스를 샀는데 가게에서 하나 더 줘서 김민지가 나한테 줬었다. 김민지의 휴대폰을 들자 화면이 켜져 있었고 통화 기록에는 오하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다. 그녀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자 스캔들이 가장 많은 남자 배우였다. 떠오르는 샛별 같은 존재.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김민지의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오늘 아침에 사온 신선한 딸기 한 상자를 꺼냈다. 김민지는 유독 까다로운 구석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딸기 고르는 기준이다. 무조건 당일 딴 가장 신선한 딸기여야 하고 크기도 일정해야 하며 색깔도 선명한 빨간색이어야 하고 꼭지 부분에 흰 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손으로 씻어야 한다. 그녀의 도도함은 이 멍청한 강아지 같은 나 때문에 막혀버린 거지?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이 딸기 씻는 일 정도는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안 그러면 내 강아지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내가 빚진 게 있으니까. 수돗물을 들어 붉은 딸기를 깨끗하게 씻었다. 고개를 숙여 꼼꼼하게 하나하나 씻으면서 딴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인가 김민지에게 딸기를 씻어주는 게 내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이제 톱스타가 되었고 우리가 만나는 날이 점점 줄어들어도 그녀가 먹고 싶어 하면 그녀가 입만 열면 나는 바로 준비했다. 이건 일종의 비굴한 아첨일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복잡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켜졌다. 누가 전화했는지 보기도 전에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닦고 휴대폰으로 다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자의 느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뭐 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입꼬리가 실룩거리고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오빠야 보고 싶어 죽겠어. 다인 남자는 여전히 애교를 부리며 마지막 음절을 늘어뜨렸다. 마치 파도처럼 물결치는 효과음이라도 넣은 듯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잠깐 머릿속에 성광이 스쳤다. 이 목소리는 아까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 아니었던가? 오하준이 김민지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저런 느끼한 말투로 말한다고?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에 들린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핑크색 케이스. 망했다. 김민지의 휴대폰을 잘못 들었어. 내가 왜 이 사실을 잊고 있었지? 여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 오하준은 계속 재촉했다.
나는 입을 벌렸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내 여자친구 스캔들 상대로 추정되는 여자가 지금 우리 집에서 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실수로 당신 전화를 받았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나는 욕실 쪽을 흘끗 쳐다봤다. 안에서는 김민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아, 김민지 지금 샤워 중이라 전화 받기 곤란해.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할게.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애썼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샤워, 오하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의심과 다급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당신 누구야? 왜 민지 누나 집에 있어? 왜 누나가 거기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쏟아지는 질문에 정신이 멍해졌다. 아니, 친구야. 반응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내가 그녀의 스캔들 상대라고 해도 이렇게 불륜 현장을 잡으려는 사람처럼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떻게 하면 이 난감한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바로 그때 욕실에서 김민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박재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바디워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향이 아니잖아. 또 내 바디워시 몰래 바꿨지, 그렇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떨렸다. 망했다. 정말 망했다. 수화기 너머의 오하준도 그 천둥 같은 고함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흐른 뒤 끔찍한 소름이 돋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선 너머에 있어서 오하준의 표정이 어떤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촬영 중이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톱스타 여배우가 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남자 사람 친구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좋아하는 향이 아니라며 소리까지 지르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녀의 스캔들 상대인 남자 배우라니. 이 엄청난 양의 정보 때문에 내일 연예 뉴스 일면이 어떻게 될지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머리를 풀가동하고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하며 당장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친 듯이 화면을 눌러 빨간색 끊기 버튼을 찾았지만 운명은 항상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 다급해지면 다급해질수록 그 망할 버튼은 더 찾을 수 없었다. 마치 화면에서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욕실 안의 김민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박재현, 말해봐, 진짜 내가 바꿨지? 오이향은 대체 뭐야? 이건 딸기에 대한 모욕이고 나에 대한 모욕이야. 세상에, 제발 좀 조용히 해줘요. 그 순간 나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손으로 입을 막고 싶었다. 지금쯤 SNS는 난리가 났을 거야. 눈앞이 깜깜해지고 머릿속에는 집어내는 정말 망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손에 든 휴대폰은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졌고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거나 최소한 전원을 끄고 싶었다. 화면을 마구 눌러 끊기 버튼을 찾았지만 아무리 눌러도 마치지 못했다. 욕실 안의 김민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소리쳤다. 박재현, 너 제정신이야? 당장 딸기향 바디워시 찾아놔. 내 말 똑똑히 들어. 만약 내 딸기향 바디워시를 없애버리면 내가 여자옷 입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거야. 마지막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침내 끊기 버튼을 눌렀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제발 이 통화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기를. 똑, 욕실 문이 살짝 열리고 김민지의 얼굴이 빼꼼히 나왔다. 머리카락에는 하얀 거품이 가득했고 뺨은 뜨거운 물 때문에 발갛게 달아올랐다. 촉촉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너 뭐야? 한밤중에 난리야. 옆집에서 신고하면 어쩌려고? 나는 헛기침을 하며 침착한 척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했다. 김민지는 믿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코를 찡긋거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오이 향이라고? 박재현, 일부러 그러는 거지? 감히 내 딸기 향 바디워시를 건드리다니. 또 시작이네. 마음속으로 딸기가 나보다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옆에 있는 수납장을 열어 새딸기 향 바디워시를 꺼냈다. 지난번 세일 때 사둔 건데 아껴두려고 했지만 바로 써먹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욕실 문으로 다가가 바디워시를 건네주려고 했지만 김민지는 갑자기 뒷걸음질 치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치 내가 나쁜 짓이라도 할 것처럼. 박재현, 또 훔쳐보려고 그러지. 그녀는 화를 내며 나를 가리켰다. 푸흡, 나는 숨이 막힐 뻔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또라니, 딱 한 번뿐이었잖아. 그것도 완전히 의도치 않은 사고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닷가로 여행 갔을 때 저녁에 나와 남자애들 몇 명이 해변에서 놀고 있었는데 김민지와 같은 방을 쓰는 여자애가 뛰어와서 김민지가 욕실에 들어간 지 너무 오래됐는데 나오지도 않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큰일 났다. 무슨 일 생긴 게 분명해.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곧장 옆방으로 달려갔다. 욕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민지는 욕조 가장자리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다. 뜨거운 물 때문에 수증기가 자욱했다. 그녀는 눈을 떠서 나를 쳐다봤고 나도 그녀를 쳐다봤다. 공기는 숨막힐 듯 조용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평소에는 남자애처럼 씩씩하던 김민지가 얼굴을 붉히며 수건으로 몸을 꽁꽁 감싸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내가 일부러 훔쳐봤다고 굳게 믿고 있다. 아, 이 오해는 황하에 뛰어들어도 씻을 수 없어.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억지로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이를 악물며 말했다. 김민지, 말 좀 가려서 해. 내 몸에 어디를 내가 못 봤다고 굳이 훔쳐봐야 하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후회했다. 어떻게 들어도 이상한 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민지의 눈이 더 커졌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바디워시를 낚아채고 젖은 손으로 거품을 묻혀 내 얼굴에 마구 문질렀다. 시원하고 달콤한 딸기 향이 얼굴을 뒤덮었다. 박재현, 죽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즉시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감히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 손에는 내 어릴 적 여자 옷을 입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건 내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내가 꼬리를 내리자 김민지는 콧방귀를 뀌며 거품이 묻은 손가락으로 내 턱을 살짝 찔렀다. 그러고는 쾅, 욕실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에 묻은 거품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아가씨라니까. 세면대로 가서 수돗물을 틀어 얼굴에 묻은 거품을 씻어냈다. 거울 속에 나는 왠지 초라해 보였다. 아까 그녀가 얼굴을 내밀며 짜증을 내던 모습도 꽤 생동감 있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딴 생각은 그만. 나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뺨을 살짝 때리고 거실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 놓인 김민지의 휴대폰을 들었다. 통화 기록에는 여전히 오하준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자 그녀의 스캔들 상대. 망했다.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몇 분 후 닫혔던 문이 열렸다. 김민지가 흰 수건 한 장만 두르고 나왔다. 수건은 겨우 허벅지까지만 가려져서 길고 쭉 뻗은 다리가 드러나 있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은 방금 샤워를 마쳐서 발그레했다. 딸기 향이 온 방 안에 퍼져나갔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기, 내 휴대폰 후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나는 휴대폰을 건네주며 어색함을 감추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 멍멍이가 전화해서 찾더라.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밖에 키우는 강아지였네. 나는 일부러 강아지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김민지는 휴대폰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닦으며 통화 기록을 훑어봤다. 오하준의 이름을 보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나를 흘끗 쳐다보며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싱글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고마워.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놓고 내가 씻어놓은 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씹었다. 얼굴의 여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과즙이 흘러넘칠 정도로 정신없이 먹었다. 전화 안 해봐. 나는 그녀를 떠보듯 물었다. 그녀는 또 다른 딸기 하나를 집어 오물거리며 말했다. 바빠서 나중에 하지 뭐. 바빠.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있어서 불편한 걸까? 그녀와 오하준은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은 대체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짜증이 솟구쳤다. 아무렇지도 않게 딸기를 먹는 그녀를 보자 더욱 답답해졌다. 마지막 딸기를 먹고 대충 손을 닦더니 자연스럽게 내 옆 소파에 앉았다. 소파가 크지 않아서 그녀가 앉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졌다. 어깨가 거의 맞닿을 정도였다. 그녀는 방금 샤워를 해서 몸에서 딸기 향이 진하게 났다. 그 향기가 코를 간지럽히자 숨소리가 가빠졌다. 나는 몰래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며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거나 눈치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고개를 기울여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 새 드라마 봤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또 시작이네. 나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목소리가 약간 굳어 있었다. 그녀가 내가 몰래 봤다는 사실을 알아챌까 봐 두려웠다. 게다가 안티팬처럼 온갖 험담을 해놨으니. 만약 그녀가 알게 된다면 내년까지 나를 놀려댈 게 분명하다.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드라마에서 내가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 서브 남주, 남자 셋 모두 나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더니 다시 몸을 기울여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어깨가 살짝 스치고 젖은 머리카락 끝이 내 옷에 스쳤다.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른다. 목소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말했다. 뭐라도 말해봐.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까? 봤다. 정말 예쁘더라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저 남자 주인공들은 모두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해야 할까? 어느 쪽도 말이 안 된다. 나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얼굴이 약간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숨소리도 더 빨라졌다. 갑자기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박재현, 또 내가 속였네. 너 정말 바보 같아. 나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녀가 나를 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정신없는 여자라니까? 하지만 안심하기도 전에 그녀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을 낚아챘다. 바로 내 휴대폰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내 앞에서 흔들었다.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다. 통화 기록을 보면 드라마를 봤는지 안 봤는지 바로 알 수 있지? 망했다. 완전히 잊고 있었다. 통화 기록에는 온통 그녀의 드라마밖에 없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험담을 해놨는데 만약 그녀가 알게 된다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할까? 나는 재빨리 손을 뻗어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다. 돌려줘. 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누르며 손을 놓게 하려고 했다.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반응도 엄청나게 빨랐다.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다. 혀를 내밀며 약 올리는 표정을 짓는 건 덤이었다. 나는 달려들어 휴대폰을 뺏으려고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팔이 약간 짧았다. 그녀는 내 손목을 잡았고
나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팔을 감싸 안았다. 우리는 휴대폰 하나 때문에 마치 레슬링이라도 하는 것처럼 서로 엉겨붙었다. 김민지가 손을 놓았다. 보여달라고. 잠깐만 보면 안 돼. 그녀는 의외로 힘이 셌다. 내가 그녀의 얼굴을 누르자 힘이 빠질 줄 알았는데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혀를 내밀어 내 손바닥을 핥았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즉시 내 위로 덮쳐왔다. 온몸이 내 몸 위에 겹쳐지고 얼굴이 마주 닿을 듯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결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딸기향과 그녀의 체온까지도 뚜렷하게 느껴졌다.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마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시선을 돌리고 감히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귀는 분명히 빨개졌을 것이다. 손바닥은 여전히 축축했고 묘하게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김민지, 너 지금 나 이용하는 거지?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목을 간지럽혔다. 간지러웠지만 그녀는 내 말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여전히 휴대폰을 쥔 내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휴대폰을 잡고 있을 정신이 없었다. 그녀가 내 위에 덮쳐 있는 상황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 앞의 부드러움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정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힘껏 그녀를 밀어내려고 하는 순간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아파트 문이 누군가에 의해 거세게 열렸다. 나와 김민지는 깜짝 놀라 굳어버린 채 동시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매니저인 왕언니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소파에 껴안고 있는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초 후, 아야야, 왕언니가 비명을 질렀다. 김민지, 내가 분명 박재현 집에 있을 거라고 했지. 왕언니는 우리를 가리키며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너희 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김민지가 멍한 틈을 타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잽싸게 빼앗아 꽉 쥐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와 거리를 벌렸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다.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면서 왕언니에게 어색하게 해명했다. 왕언니,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휴대폰을 보려고 해서 뺏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김민지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웃음기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는 왕언니에게 말했다. 깜짝 방문 테스트 중이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왕언니는 그 말을 듣자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표정이 계속 바뀌더니 마침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의심과 걱정, 그리고 혀를 차는 듯한 안타까움까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나와 김민지 사이의 빈 공간에 털썩 주저앉았다. 소파가 푹 꺼지면서 우리는 두 개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나뉘었다. 그녀는 김민지 쪽으로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국 넘어온 거야? 뭘 넘어와? 내 귀는 즉시 쫑긋 섰다. 오하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똑똑히 듣고 싶었다. 생각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야, 왕언니가 신고있던 슬리퍼로 내 발등을 냅다 밟았다. 그것도 모자라 힘껏 지식이기까지 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왕언니를 노려봤지만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히려 김민지에게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왕언니,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저랑 재현이 방해하지 마시고요. 나는 즉시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왕언니는 김민지를 빤히 쳐다봤다. 분명 그녀를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김민지에게 향하게 했다. 실시간 검색어 떴어. 목소리는 매우 엄숙했다. 김민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태연하게 테이블 위에 놓인 딸기를 집어들었다. 떴으면 떴나 보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왕언니.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왕언니는 대답하는 대신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었다. 직접 봐. 나도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봤다. 실시간 검색어 1위의 김민지, 집에서 강아지 키워 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아지라니. 설마 내 말이 맞았던 걸까? 그녀가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나는 즉시 그녀를 쳐다봤다. 목소리도 변조되었다. 김민지, 너 언제부터 우리 혁명 동지를 배신한 거야? 너 싱글이라고 하지 않았어? 김민지도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하고 입에 있던 딸기를 삼킬 뻔했다. 처음에는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획 돌아서 나를 노려봤다. 딸기를 억지로 삼키고 쏘아붙였다. 없어. 나는 여전히 화려한 싱글이거든. 헛소리 하지 마. 왕언니는 또다시 나를 쏘아봤다. 이번에는 경멸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내 코를 쿡 찌르며 말했다. 박재현, 내가 바로 그 강아지잖아. 나는 어이가 없었다. 잠깐만, 왕언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를 욕하는 거야?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왕언니는 빠른 속도로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까 그 통화는 오하준이 한 거였고 그때 그는 생방송에 출연 중이었다. 방송국에서 출연자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임을 시켰는데 그들이 김민지에게 전화하라고 부추겼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반강제로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왕언니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너, 박재현이 전화를 받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다. 게다가 내가 민지가 샤워 중이라 전화를 받기 곤란하다고 했지. 나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지가 욕실에서 바디워시 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쳤잖아. 그것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입을 벌리고 해명하려고 했지만 왕언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모든 상황이 생방송으로 고스란히 방송되었다는 것이었다. 머릿속에 천둥이 치는 듯 했다. 훔쳐본 것도 방송에 나갔다고? 결국 내가 변태 같은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야? 왕언니는 휴대폰 화면을 스와이프해서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는지 직접 봐. 화면에는 인기 해시태그 목록이 떠 있었다. 김민지, 집에서 강아지 키워. 김민지와 변태 남자친구 김민지, 딸기향 좋아해 박재현은 누구? 마침내 내 이름도 언급되었지만 거대한 물음표가 뒤따랐다. 그래, 이 전국적인 드라마 파티에서 나는 여전히 이름 없는 배경일 뿐이고 김민지는 공식적으로 이미지 붕괴된 여배우가 되었다. 팬들을 속인 죄로 비난받고 변태 남자친구와 동거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채 왕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인터넷은 완전 난리가 났어. 오하준 팬, 민지 팬, 그리고 너희 둘의 팬들이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특히 팬들은 널 삼각관계에 끼어든 어린애라고 욕하고 민지는 팬들을 속여서 돈만 챙기는 여우라고 욕하고 있어. 맨날 애매모호한 태도로 팬들 낚시질하더니 결국 자폭했네. 연기 연습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헛짓거리만 하니까 그렇지. 왕언니는 한참 동안 쉴 새 없이 비난하더니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나는 김민지가 걱정돼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왕언니, 민지는 제가 잘못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것부터 생방송 중에 싸운 것까지 모든 게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되었다. 김민지는 마침내 입에 있던 딸기를 삼켰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다리를 꼬며 태연하게 말했다. 잘못 말한 건 오하준이지. 팬들 낚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녀는 또 다른 딸기를 집어 입에 넣었다. 왕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민지 말이 맞아. 근본적인 문제는 오하준 그 녀석 때문이야. 민지 인기에 편승하려는 수작이지. 하지만 곧바로 시선을 나와 김민지 사이로 옮겼다. 하지만 이번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 나와 김민지는 동시에 그녀를 쳐다봤다. 왕언니는 턱을 쓰다듬으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민지도 나이가 찰 만큼 찼잖아. 계속 혼자 지내는 것도 방법은 아니지. 밖에는 덤벼들려는 늑대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너처럼 믿을 수 있는 녀석에게 맡기는 게 훨씬 낫지? 뿌리도 확실하고 믿을 만하니까 우리도 안심할 수 있고. 나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왕언니, 늑대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저는 개가 아니에요. 왕언니는 내 항의는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해서 김민지에게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이번 기회에 그냥 공개해버려. 둘이 그냥 사귄다고 발표해버리라는 거지. 오하준 엿먹이는 건 덤이고 부모님한테 설명할 핑계도 생기고. 민지 부모님은 딸한테 남자친구 사귀라고 성화하시잖아.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이니까 뿌리도 확실하고 얼마나 좋아. 공개 연애라고? 사글자 단어가 귓가에 맴돌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와 김민지가 사귄다고 발표한다고? 뺨이 뜨거워지고 시선도 갈 곳을 잃었다. 김민지를 쳐다볼 용기도 왕언니를 쳐다볼 용기도 없었다. 김민지는 내 반응을 알아챈 듯 했다. 딸기를 입에 문 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놀리는 것처럼 말했다. 공개 연애도 나쁘지는 않지.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길게 늘어뜨렸다.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으면 꿈도 꾸지 마.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어색하게 대답했다. 맞아, 맞아. 반지가 없으면 안 되지. 사실 그때 내 머릿속은 완전히 백지 상태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왕언니는 우리 둘의 반응을 보더니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됐어, 됐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저 밖에 쓰레기 덤이나 치워. 휴대폰 들고 홍보팀에 전화해서 이 상황 수습하라고 해. 여보세요, 이 실장님. 긴급 상황이에요. 실시간 검색어 관련해서 빨리 처리해주세요. 특히 집에서 강아지 키워. 라는 문구. 당장 진정시키도록 하세요. 기사 준비는 다 됐나요? 우리 측 입장 정리부터 다시 해야겠어요. 왕언니는 통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통화를 끊고 김민지에게로 몸을 돌렸다. 민지, 지금 방법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해명하는 거야. 방금 통화는 오해였다고,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고였다고. 다른 하나는 그냥 흐름에 맡기는 거야. 묘하게 얼버무려서 사람들이 소꿉친구 커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떡밥을 공개적으로 던지는 것처럼. 선택은 내 몫이야. 물론 오하주는 완전히 아웃이고. 세 번째 방법은 내가 방금 말했던 공개 연애인데 이건 가장 위험한 방법이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김민지는 소파에 기대앉아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 끝을 꼬았다. 바로 대답하는 대신 나를 힐끗 쳐다봤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훑어봤다. 사실 글자 하나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내게 닿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 후 김민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해명하면 누가 믿어? 어설프게 얼버무리는 것도 의미 없고. 왕언니는 그녀를 쳐다봤다. 그럼 내 생각은? 나는 또다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김민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더니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왕언니, 그 생방송에 연락해줘요. 우리가 게스트로 깜짝 출연하겠다고.
지금 당장 영상통화로요. 왕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좋아. 직접 출연해서 해명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지.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유 감독님이죠? 저는 김민지 매니저 왕평인데요. 나는 바람처럼 행동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정을 내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아까 왕언니가 공개 연애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내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박재현, 정신 차려. 김민지는 국민 여신이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이자 내가 지켜줘야 할 의리 있는 동료잖아. 내가 감히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다니.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썼다. 저쪽에서는 왕언니가 이미 방송국에 연락을 마쳤다. 다 끝났어. 5분 후에 방송에 나갈 준비해. 그 말을 듣자 김민지는 즉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까까지 나른하고 늘어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문 옆에 있는 큰 거울 앞으로 가서 값비싼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기 시작했다.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펜슬. 순식간에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젖은 머리카락의 잠옷차림이었던 소녀는 완전히 사라지고 섬세하게 메이크업을 한 톱스타 여배우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도 날카롭고 냉정하게 변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저것이 그녀의 일하는 모습인가? 평소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왕언니가 옆에서 재촉했다. 빨리 해, 빨리. 시간이 얼마 없어. 1분 남았어. 김민지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재현아,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나는 작게 대답하고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걸어갔다. 지금 그녀는 메이크업을 다 마쳤고 아까와 같은 핑크색 투피스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한번 훑어보더니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왕언니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시키고 각도와 조명을 조절했다. 카메라 앞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방송국에서 연결해주기만 기다리면 된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려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카메라 각도를 몇 번 조절해서 화면에 나와 김민지가 모두 나오도록 했다. 좋아, 앉아. 나와 김민지는 소파에 바싹 붙어 앉아 휴대폰 화면이 켜지기만을 기다렸다. 방 안은 고요했고 왕언니가 구석에서 통화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긴장되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슬쩍 김민지를 쳐다봤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긴장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니면 긴장한 감정을 감추는데 능숙한 걸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유명인의 프로 정신인가? 마침내 화면이 켜졌다. 생방송 현장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 MC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작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저희 방송은 항상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관객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출연자들도 함께 환호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번쩍이더니 우리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나는 화면 속의 김민지를 바라봤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표정에는 약간의 거리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감정적인 기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생방송 너머에서는 놀라움에 숨을 죽이는 소리와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녀가 왔어. 세상에, 김민지가 정말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 김민지가 나를 팔꿈치로 살짝 찔렀다. 나는 재빨리 몸을 기울여 화면을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현입니다.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 출연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큰 소리로 질문했다. 민지 씨,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예요? 목소리가 너무 풋풋한데요. 남자친구예요. 다른 출연자들도 웃으며 질문했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전화통화에서 들었던 목소리랑 똑같아요. 민지 씨, 빨리 소개해주세요. 나는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김민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소꿉친구예요. 박재현,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 저희 집에 바디워시가 다 떨어졌는데 재현이 집이 가까워서 잠시 빌려 쓴 거예요. 생방송 화면 너머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한 남자 출연자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그냥 사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래층 마트가 문을 닫은 건 아니겠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옆에 있는 왕언니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김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간단하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나는 실시간 댓글창에 댓글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분명 모두가 믿기 힘든 변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남자 MC가 재빨리 분위기를 전환했다. 아, 그렇군요. 민지 씨와 재현 씨는 어릴 때부터 친구라서 당연히 그녀가 잘못 들어서 서로 섞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그리고 바디워시 이야기는요. 그녀는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니까 서로의 사소한 취향까지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녀는 논리정연하게 말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질렀다. 평범하다니 누가 남이 무슨 바디워시를 쓰는지 안다고 그래. MC는 어색하게 웃으며 역시 민지 씨와 강 씨는 정말 친한 사이인 것 같네요. 그럼 두 분의 맑고 투명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저희가 작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웃음 참기 챌린지. 규칙은 간단했다. 두 사람이 각자 물을 한 모금씩 입에 물고 30초 동안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다. 웃거나 물을 뿜어내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 진 사람은 방송에서 벌칙을 받아야 했다. 왕언니는 즉시 물이 담긴 컵 2개를 가져왔다. 나와 김민지는 각자 컵을 하나씩 들었다. 나는 컵을 바라보며 약간 망설였다. 이 게임은 재앙의 냄새가 풀풀 풍겼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을 한 모금 가득 입에 머금었다. 볼이 빵빵해져서 마치 만두 같았다. 고개를 돌려 김민지를 쳐다봤다. 그녀도 물을 머금고 있었다. 양쪽 볼이 볼록하게 부풀어 있었다. 똑바로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이 보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30초 촬영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모든 출연진이 우리 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려고 애썼다. 그녀도 나를 쳐다봤다. 크고 맑은 그녀의 눈은 평소에는 차가운 느낌이 들었고 약간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표정이 정말 웃겼다. 나는 갑자기 초등학생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나보다 키가 작았지만 먹는 양은 나보다 몇 배나 많았다.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었다. 엄마가 돼지고기 장조림을 만들면 그녀는 밥을 2그릇이나 뚝딱 비웠다. 어느 날은 기름진 장조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입술이 번들거렸는데 일부러 내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고 기름을 묻히며 말했다. 재현아,
나중에 내가 내 신부 될게? 그러면 매일 장조림 먹으러 올 수 있잖아. 그때 나는 화가 나서 그녀를 잡고 집 안을 뛰어다녔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자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입꼬리가 통제할 수 없이 올라갔다. 입안에 있던 물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뿜어져 나왔다. 정확히 김민지의 얼굴에 명중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김민지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눈은 더욱 크게 떠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물방울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다.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었다. 약간 처량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귀여웠다.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김민지는 조용히 입안에 물을 삼켰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얼굴을 닦는 대신 두 손가락으로 내 오른쪽 뺨을 힘껏 꼬집었다. 나는 너무 아파서 울먹거릴 뻔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재빨리 옆에 놓인 휴지를 집어들고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했다. 김민지는 내 손을 뿌리치고 직접 휴지를 집어 얼굴을 닦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충분히 살벌했다. 생방송 화면은 폭발했다. 댓글창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뭐야, 풀파워 물뿜, 이걸 공짜로 보다니, 저 녀석 너무 싫어, 어떤 각도로 봐도 잘 어울리잖아, 김민지가 화도 안 내고 뺨을 꼬집다니, 저 눈빛은 심상치 않아, 김민지 귀가 빨개졌어, 내 여신 망했어, 내 청춘은 여기서 끝났다 등등. 생방송과 출연진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오하준의 얼굴이 갑자기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민지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가짜 관심이 묻어났다. 민지 누나, 괜찮아요. 차가운 물 때문에 아프지는 않아요. 감기약이랑 항생제를 가져다 줄까요? 그 역겨운 관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네. 김민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얼굴에 묻은 물을 닦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동료가 제 집에 오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하물며 박재현이 있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자 생방송은 폭발할 듯했다. 비명, 웃음, 환호성이 촬영장을 가득 채웠다. 댓글창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지만 물음표와 오하준을 욕하는 글이 가득할 거라는 건 뻔했다. 그리고 나와 김민지를 미친 듯이 밀어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옆에 있던 왕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하준의 얼굴은 화면 앞에서 약간 굳어 있었다. 하지만 곧 가련하고 불쌍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저렇게 연기할 거면 영화배우 시험이나 보지 그랬어. MC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애썼다. 역시 민지 씨와 강 씨의 관계는 정말 돈독하네요. 그럼 게임 규칙에 따라 게임에서 진 강 씨는 작은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벌칙.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까부터 계속 긴장하고 김민지. 가짜 계정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댓글로 가짜라느니, 억울하면 옛날 영상 다 지우라느니, 가만히 있으면 좋냐느니, 여신을 망쳐놓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느니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 글들을 보자 발밑에서부터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 폭력인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마음껏 분노와 악의를 쏟아낼 수 있다니. 나는 개인 메시지 알림을 껐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다. 무지개색 앱에서 로그아웃했다. 안 보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겠지? 잠시 후 마치 홀린 듯이 다시 코드 공유 페이지를 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정성스럽게 작성한 프로그래밍 관련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신고를 받아 삭제되었다. 게시물 제목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코드들은 내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것이고 밤잠을 설쳐가며 수정하고 다듬은 것들이었다. 그것은 내 열정과 전문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자비하게 파괴되었다. 나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았다. 방은 다시 어둡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다.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은 흰색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나를 욕하고 비난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누구일까?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걸까? 김민지 옆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키보드 워리어들의 힘은 정말 쉽게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명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까지도. 그리고 김민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분명 그녀도 심하게 욕을 먹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연예인이니까 나보다 더 큰 압박감과 책임감을 느끼겠지. 슬프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을까? 결국 모든 것은 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나는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걱정도 되었다. 지금 그녀는 자고 있을까?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서 안부를 물어볼까?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잠금 화면을 켰다. 김민지와의 채팅창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오랫동안 망설임 끝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금 무슨 말을 한들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내일 다시 생각하자. 나는 그렇게 누워서 눈을 크게 뜨고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간신히 잠이 들려는 찰나에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메시지도 전화도 아니었다. 우에서 보낸 특별 알림이었다. 나는 열어보았다. 오하준이 새로운 글을 올렸다. 내 이름을 태그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나는 그의 개인 페이지로 들어갔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영화 속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강코드차님, 제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글과 함께 셀카 사진 9장이 올라와 있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그의 얼굴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마치 울고 난 직후 같았다. 몇 장의 사진에서는 일부러 잠옷깃을 젖혀 선명한 복근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는 그의 글을 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역겨웠다. 그의 수법은 너무나 뻔뻔스러웠다. 겉으로는 나와 김민지를 축복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와 그녀 사이에 뭔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심지어 김민지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척 연기했다. 노골적으로 나를 불길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그의 게시물 댓글 창으로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댓글창은 그의 팬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팬들은 그를 위로하며 안타까워했다. 오빠 울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오빠 곁에 있을게요. 오빠는 너무 착해요. 상처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니.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하우천 오빠, 복근도 잊지 마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김민지의 팬들도 뛰어들어 반박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연기가 너무 과장됐어요. 영화 안팎으로 계속 빌붙는 이유가 뭔데요? 김민지는 혼자서도 빛나니까 아무도 필요 없거든요. 두 팬덤은 다시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상스러운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그리고 곧 그 불길은 나에게로 옮겨붙었다. 모든 게 저 강씨 때문이야. 쟤만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가 저렇게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무력감이 몰려왔다. 너무 지쳐서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다. 여기가 연예계인가? 여기가 인터넷 세상인가? 정말 끔찍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끄고 베개 밑에 깊숙이 묻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내일 다시 생각하자.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서 이불을 뒤집었었다. 머릿속에는 인터넷에서 나를 향해 쏟아지던 욕설과 오하준의 울먹이는 셀카 사진이 맴돌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호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마침내 나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몸을 일으켰다.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은 눈부시게 밝았다. 999개가 넘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눌렀다. 무지개색 앱에서 보낸 알림이었다. 어젯밤 나를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김민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러자 그녀가 어젯밤 올렸던 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오하준의 녹차 게시물보다 30분 정도 늦게 올라온 글이었다. 그녀는 나를 태그하고 세 글자를 덧붙였다. 소꿉친구는 진실, 그리고 사진 9장을 첨부했다. 내가 어릴 때 억지로 여장을 한 사진, 그녀가 내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그녀가 내 등에 엎여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녀가 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 내가 며칠 전 그녀에게 선물했던 해바라기 사진이 있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온 여정이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이 간직한 특별한 추억이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면서도 따뜻해졌다. 댓글 창을 열어보았다. 여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아, 야냐가 손가락으로 햇빛을 가리고 서 있었는데 바람에 치마 자락과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왠지 모르게 그 순간 야냐가 친구가 아니라 예쁜 여자로 보였어요. 하얀 피부, 큰 눈, 오똑한 콧날, 붉은 입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예뻐진 몸매까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순간적으로 외면했지만 그날 이후 냐냐 어깨에 함부로 손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냐냐를 바라보는 남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녀 책상에는 알록달록한 편지와 초콜릿, 과자가 놓여 있었어요. 같이 등교할 때도 냐냐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남자애들이 농구를 하다가 골을 넣거나 덩크슛을 하면 냐냐를 향해 휘파람을 불곤 했죠. 그때 이유 모를 불쾌함이 느껴졌어요. 그 시선과 휘파람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짜증이 났죠. 그래서 냐냐에게 괜히 틱틱거렸어요. 얘야, 백냐냐. 너 요즘 인기 많네? 나중에 후궁이라도 거느리겠어? 그때 돼서 형님 잊으면 안 된다. 돌아오는 반응은 뻔했어요. 냐냐는 눈을 부릅뜨고 비꼬는 말투로 말했죠. 뭐? 남자는 옷 같은 거라고 입고 싶을 때 입고 갈아입고 싶을 때 갈아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강재현 너는 영원한 멍멍이일 뿐이야. 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지. 영원한 멍멍이라고 멍멍이라는 호칭에 기뻐하지 못했죠. 그 후에는 어땠을까요? 그래서처럼 냐냐에게 쏟아지던 편지, 간식, 휘파람 소리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때 냐냐에게 혹시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다 도망갔나 보네. 이제 너한테 고백하는 사람 없겠다라고 농담을 던졌죠. 그러자 냐냐는 버럭 화를 내며 거칠게 제 귀를 잡아 비틀었어요. 저는 아프다고 소리쳤고 냐냐는 이를 악물고 본 여자는 옥처럼 소중한 몸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바칠 거거든. 옥처럼 소중한 몸이라고 외쳤어요. 옥처럼 소중한 몸이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고통을 호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하게 기뻤어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잠재의식 속에서 냐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약간 이기적이고 독점적인 감정이었죠. 혹시 그때부터 냐냐를 좋아했던 걸까요? 생각지도 못한 감정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까지 냐냐를 향한 감정은 그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에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우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너무 익숙해서 냐냐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냐냐가 저에게 기대는 모습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흐릿해진 기억과 새로운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썼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왕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언니는 이전보다 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강재현. 너 이 자식,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그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또 무슨 일인데요? 이 멍청아, 백냐냐가 내 입에 밥상을 차려줘도 못 받아먹냐.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 고백이라도 해달라고 빌기라도 할 셈이야. 왕언니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고등학교 때 냐냐 마음을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지금쯤 애들이 축구하고 뛰어놀고 있을 텐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왕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냐냐의 호의라니요. 도대체 냐냐가 뭘 했다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 왕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함 소리를 질렀어요. 강재현, 너 진짜 바보구나. 둔하기가 돼지보다 더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백냐냐 쫓아다니던 남자애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게 제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아? 걔가 직접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강재현이 자기 남자친구라고 말했다고. 걔가 질투심이 엄청 강하고 소유욕도 강해서 자기 쳐다보거나 편지라도 주는 놈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라고 말했다는 거야. 걔가 너 때문에 다 거절한 거라고. 3년 동안이나 너만 바라봤는데 넌 아무것도 몰랐어. 왕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강타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쉬기도 힘들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냐냐가 저를 오랫동안 좋아했다니.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휴대폰을 열어 앨범을 확인했어요. 앨범 안에는 냐냐 사진이 가득했어요. 촬영장 사진, 영화 사진, 행사 사진, 몰래 찍은 사진까지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문득 그날 운동장이 떠올랐어요. 한때 냐냐를 쫓아다니던 남자애들은 제가 백냐냐와 지나가는 것을 보자 모여서 쑥덕거렸어요.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죠. 너무 무서워. 건드리면 큰일 나오. 그때는 신경 쓰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했던 말은 왕언니가 외쳤던 말과 일치했어요. 백냐냐가 저는 남자친구라고 했고 저는 질투심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하다고 말해서 그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냐냐가 제 손을 잡고 운동장을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았던 날도요. 저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함께 걷고 싶어 했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제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원치 않는 남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거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심장이 맹렬하게 뛰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저는 냐냐가 단지 친한 친구라고만 생각했고 냐냐의 감정은 깊은 우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냐냐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는 것을요. 냐냐가 아직 여자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을 때부터 냐냐의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냐냐가 예쁜 여자로 변신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소유욕을 느꼈어요. 냐냐가 유학을 떠났을 때는 그녀를 너무 보고 싶어서 밤낮으로 괴로워했고 냐냐가 귀국해서 제 옆집으로 이사 왔을 때는 만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냐냐도 저를 좋아해요. 그녀는 저를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멍청이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안 돼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냐냐에게 가야 해요. 명확하게 물어봐야 해요.
그녀에게 제 마음을 전해야 해요. 심호흡을 하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킨 후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아이콘을 찾았어요. 맨 위에 고정되어 있는 짧은 다리의 오리 그림이었죠. 능글맞아 보이는 그 오리 그림을 탭했어요. 손가락이 약간 떨렸어요. 야냐, 오늘 밤 집에 있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거의 즉시 답장이 왔어요. 응, 왜? 오늘 꼭 할 말 있어? 너도 할 말 있겠지?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할 말이 있다니?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할 말 있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 안을 왔다 갔다. 계속해서 재현은 검색 결과를 훑어보며 여자친구가 없을 때 친구를 짝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빠르게 읽었지만 그녀가 기뻐하지 않으면 후퇴하고 선물로 테스트할 기회를 찾을 방법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정보를 머리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검색하고 있을 때 백냐냐의 이름을 가진 게으른 하위 발신자가 잊을 수 없는 주석을 포함하여 그것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 모든 친구가 하드캡처해서 잃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돌격하여 키스할 수 있는 냐냐의 마이닝에 대한 발언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세로 댓글을 달았고 어쩌면 그는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가 싫어할 수도 있었고 백냐냐는 뒤틀리고 손으로 덮었을 것입니다. 재현은 댓글에 망연자실하며 냐냐가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을 유지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가 뒤에 서서 조용히 팔을 감싸서 고요하고 훌륭한 그가 턱을 어깨에 기대고 뜨거운 숨결을 귀에 뿜어서 그는 정말 굳어 있었고 부드러운 흰색 손가락이 등 뒤에서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전화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같은 냐냐의 심장에 누르고 손에 하트를 더해 주석을 놓은 다음 손을 누릅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스크린에서 사라졌고 그녀는 방금 내게 가슴을 보여주려고 내 계정에 그녀가 원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순식간에 그녀를 밀어내려고 했고 냐냐는 그를 훔치려고 몸을 기울여 다가왔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빛나서 내가 정말 늦었니라고 신호를 보내서 그녀를 보냈어.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하는 헛소리로 도망쳤지만 합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심장에서 그는 전화를 통과하고 냐냐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러 가면서 그에게 이 일 전체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 키스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밖에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방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난 그 밤에 그 여자 목소리는 꿀처럼 천천히 그에게 흘러나왔어요. 그녀가 밖에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방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늦은 날에 제 발로 시작하여 저는 완전히 재개했습니다. 나는 마주보고 서서 부드럽게 그녀를 당겨 그에게 압착된 채 내 몸을 강탈해 내 곁에 가두었습니다. 아침 태양이 따뜻하게 빛났고 내면에 빛나는 신이 도달했으니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진정시키고 끝내자. 오오옹 스카이포는 갑자기 다시 윙윙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우리의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어쨌든 놔줘. 내 여동생은 내 집에서 여기 있어.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정말 조용히 진정되어서 여전히 훌륭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냐냐로 드러났지만 지금도 그를 계속해서 돌격해온 일과 어울렸습니다. 전해져 그 여자는 어색해서 침묵을 지키고 여전히 그녀를 무관심으로 가득 채워줬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잊어버리며 그녀의 방이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침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코에 비비대며 잘 알겠라고 천천히 되풀이해줬습니다. 나는 그것에 냐냐를 두지 않았고 그의 침전이 훌륭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그녀에게서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녀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시야에 흠뻑 빠지면서 스크린 위로 춤을 추는 그 녀석의 그늘에서 멈추고 저번 생중계에서 알 수 있었듯이 최근 포토 앨범의 최신 사진은 생방송 스트림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무시무시한 수백만 명의 맹렬함으로 날아와서 스트림에 더 많은 인종을 보내기 위해 전선을 탔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를 무찔러 영웅들과 합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나침반에 잃어버린 방향을 찾았고 부러운 그녀를 가두어 둠으로써 그녀가 내게 맹세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백냐냐의 모든 일들은 다 끝났어. 오, 백냐냐, 찢어져서 그 여인이 모든 곳에 있는 채로 나를 알 수 있도록 하세요. 다 끝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스튜디오는 그의 열렬한 관객들 앞에서 전화를 떼어놓아야 했고 모든 무리함으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백냐냐의 스튜디오가 나타나서 그 소유물을 조각조각 끊어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제3자의 재검은 거절되었지만 폰을 돌렸기 때문에 그녀가 훔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수다를 억눌렀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것을 침범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그것에 따라 다가오는 것을 보냈습니다. 나는 여우 그림으로 더 조용한 상태로 그것을 보냈고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신을 갚기로 마음먹었고 그 그림을 가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이 나지 않는 것을 관찰하며 어색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100% 합법적으로 보였으니 스크린 캐스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리 무리들과 가두어진 그림자들을 모두 쏟아놓았습니다. 고대에 흠뻑 젖어들자 세상은 저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저에게 영원히 속해 있다는 가정을 만들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그 후에는 저와의 연락을 끊고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며 그것에 따라 조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부를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서 이것이 내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면 무대에서 잠시 그릴 수 있었고 스크리너를 통해 그 모든 것에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도달할 열기를 잃지 않고 이것을 진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가 전개되어 그녀의 수년 동안 나에게 불붙이려고 하지 않았던 모든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더 이상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았을 때 그들을 내게 던져주고 전과를 유지하지 않은 채로 해주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조종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어깨를 누르며 재활해서 이날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거룩한 것으로 여겨 그녀를 잡으며 냐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 해답에 저절로 도달하려 했지만 그들이 조만간에 모두 말살될 모든 것을 기억한 후였습니다. 제 2학년의 모든 것, 그 해의 유령과 그것을 쫓아낸 방법까지도. 나는 내면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고정해야 했습니다. 가짜들은 뼈에서 분리된 그 모든 조각들을 모조리 가두려고 해낼 수가 없다는 걸 입증하게 맹세했어요. 제 스카이폰과 그녀에 있었던 무역풍에 대해 무한한 관습을 가짐으로써요. 저를 붙잡은 후 그를 보내서 내 삶에서 부활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굳건한지 확인을 시켜줬으니까요. 그의 빛이 꺼지면 그와 같은 모든 분비는 저를 위해 무너질 테니. 야냐의 맹세에서 드러난 그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서 모든 가치를 찾아서 스스로 낫게 하기 위해 조종해야만 했습니다. 상관없잖아. 내 방어에서 가두어 버려 재조명되지 않았고 저평가된 모든 면모들을 다 떼어낸 채로 끝내야만 했어요. 그녀에게 닿아서 고개를 흔들지 않는 한 그가 진실로 닿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그런 종류의 것을 그만했으면 맹세들을 한 후에 모든 것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 팔을 가로채서 흔들어도 주석을 잡지도 않는 한 그녀가 진실로 도달하게는 해주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가두어진 조수가 진실로 잡고 훌륭하게 통과하지 않으면 끝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서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유지하세요. 우리를 통제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녀에게서 훔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냐냐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훔쳐낼 것을 아프게 여겨서 울부짖고 괴로워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훌륭한 진술에서 제 손에 무엇을 가두어 주려고 했는지에 대해 저를 괴롭히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그것이 모든 곳을 스캔한다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맹세에서 한 무리를 몰아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전적으로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했던 고통에서 우리에 속하는 것에 대해 알림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테니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통제하고 저를 붙들고 붙잡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만약 저의 모든 것들과 함께 그가 무너졌다면 제 존재가 전적으로 그녀를 위해 그것을 사용했었을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에서 그녀를 만난 그의 심오한 연결들을 강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만나면 강세를 얻을 수 있었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에 비례해서 나 또한 얻게 될 테니까요. 사랑이 우리의 맹세를 묶어놓았을 테니 어쨌든 이 세계에서 그녀와 영원히 연결되었고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세요. 스피노자에서 시작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무엇을 던질 수 없다면 우리의 감각과 떼어놓으며 그것을 가둘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모든 일에 맹세한다고 해서 제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